항상성 조절 과정은 중추 신경계 중에 주로 누가 관여하니? 간, 뇌가 관여하지, 그지? 그럼 여러 반응기들을 통해서 항상성이라는 반응 유도할 텐데, 이때 반응기한테 명령을 내릴 때 무슨 신경계를 통해서? 자율신경계하고 그 다음에 뇌 분비샘을 통한 뇌 분비 물질들인 호르몬을 통해서 조절이 이루어지죠. 그렇지? 주로 간 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크게 몇 가지를 다룰 거예요? 네 가지를 다룰 거예요. 단 이 3부분에서 하나를 더 추가시킬 거야. 알았지? 참고로 1, 2, 3은 간내가 통제해요. 마지막 이거는 혈장 칼슘 농도 조절은 간내가 관여하지 않는 항상성이에요. 됐지? 이게 개정이 되면서 출제율이 지금 굉장히 낮아졌다고 그랬지, 이게. 그래서 이제 다른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한번 잡고는 가야 돼요. 일단 혈당량 조절 과정부터 들어갈게요. 그럼 혈당량의 정의를 좀 알아야 되겠지? 혈당량 뭐예요? 혈액 속 포도당의 양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포도당의 농도를 의미하지. 이거는 결국 혈액, 정확한 혈장이지. 혈장 내 포도당의 농도예요.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물에 들어가 있는 용질량이잖아. 그럼 이때 혈액 또는 혈장 100ml 안에 들어가 있는 뭐의 양? 포도당의 양이거든. 보통 100ml당 100mg 들어가 있어야 이게 대략 정상 수치예요. 정상 수치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외워두면 편할 때가 있어요. 되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외워두면 문제 풀 때 살짝 편할 때가 있다고 해. 되니? 자, 그러면 이제 과정부터 설명할게요. 일단 혈당량과 관련된 호르몬들이 있지. 총 몇 종류가 있어요? 4종류가 있어요. 이때 혈당량을 유일하게 낮춰주는 호르몬이 한 종류가 있고, 인슐린. 나머지 3종류는 혈당량을 다 높여주는 호르몬이지. 그럼 혈당량 조절은 어디서 일어나? 간 내에서 일어나지. 미안. 간 내 조절하지, 그지? 간 내는 나름대로 센서니까 이 정상값을 뭐 해놨어요? 설정해놨어요. 그지? 그럼 간 내는 끊임없이 혈액 속에 뭘 측정을 해요? 포도당의 농도를 측정하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상황을 보면 혈액의 포도당의 농도, 즉 혈당량이 설정보다 높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됐지? 그러면 간내가 뭐라 판단해? 설정 값만큼 낮춰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겠지. 그지? 그러면 실제 혈당량이 조절되는 장소가 어디? 간이거든. 간이 실제 혈당량이 조절되는 주 장소지, 그지? 간은 무슨 계에 들어가니? 기관계 중에서 간은 무슨 계 들어가냐고. 소화계에 들어가요. 소화계에는 항상성 조절기관이 있어, 없어? 소화계에는 항상성 조절기관이 있어요. 간이 있단 말이야. 얘들이 그런 데 많이 놓친다고. 그게 기본 개념들이거든, 그게. 그지? 수능 문제 실제 그런 거 물어보잖아? 얘들 엄청 틀려요. 나중에 맞아 그러고 있지. 수능 끝났는데. 어쨌든 간한테 명령을 내려야 되지. 간에서 크게 3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혈당량을 뭐만큼? 설정만큼 뭐 하는 거예요? 감소시키는 거지. 보통 참고서를 보면 혈당량이 높을 때 혈당량을 낮춘다고 그러거든. 근데 그게 이 기준이거든. 설정 기준이거든. 설정 기준이 또 생각 못 하더라고, 이건. 그렇지? 설정만큼 높아졌을 때 낮추는 거예요. 이랬지? 그럼 이제 간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간내가 신경계를 통해 직접 명령 내리는 게 아니라 호르몬을 통해 분비시키지, 뭐. 인슐린. 그렇지? 이거 지금 이 과정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인슐린은 어디서 만들어서 분비돼? 이자 섬이지, 이자섬. 이자섬에 있는 무슨 세포? 베타 세포로부터 만들어서 분비가 되고, 그럼 베타 세포로부터 간내가 명령 내리려면 이자섬은 간내가 뭘 통해서? 자율신경계를 직접 명령 내리잖아. 이때 혈당량을 낮추기 위한 인슐린의 분비는 간내가 뭘 통해서? 부교감 신경을 통해 명령 들어가지. 그래서 이 과정 외워야 되고, 그래서 항상성 파트에서 부교감 신경을 통해 명령 내린다는 얘기는 마지막 결과값이잖아. 마지막 결과값을 설정만큼 뭐 하겠다는 의미냐면 낮추겠다는 의미예요. 이해됐지? 그지? 한번 또 물어볼까? 부교감 신경.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니? 간 뇌에 있어요. 뇌신경이지. 부교감신경, 뇌신경이 촉수 거치지 않아요. 얘기했어요. 이제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이요. 나중에 세 가지 과정 나중에 잡아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뇌가 나온 이 설정값이 있을 것이고, 혈당량이 설정보다 뭐예요? 낮아요. 낮으면 누구한테 명령해서? 역시 간한테 명령을 해서 결과적으로 호르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두 가지 흐름을 통해서 혈당량을 설정만큼 증가시키게 되는 거지. 됐지? 이게 그 첫 번째 호르몬 볼게요. 그 첫 번째 호르몬이 바로 글루카곤이에요. 글루카곤 역시 어디서 분비돼? 이자섬. 무슨 세포로부터? 알파 세포로부터. 그럼 이자섬도 간뇌가 신경계를 통한 명령이니까 이게 자율신경계지. 뇌가 부교감, 여기는 교감이란 얘기예요. 교감신경, 즉 항상성에서 교감신경을 통해 명령 내리겠다는 얘기는 마지막 결과값을 설정만큼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 중에 혈당이 증가되는 거고, 이때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또 있지. 뭐? 아드레날린이 있어요. 이때 아드레날린은 흥분 전달 물질이 아니라 호르몬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럼 이것도 역시 표적기가 어디가 돼? 혈당량에서는 간이 되지. 그럼 글루카곤과 역할이 똑같이 나타나요. 간에 대해서는. 그렇지? 그러면 아드레날린은 어디서 분비돼? 부신 속질에서 분비가 되죠. 그럼 부신 속질은 뭐만 연결돼 있어요? 교감신경만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렇지? 여기는 시냅스 없지? 왜? 신경절 이후 뉴런 갖고 뭘 만들었으니까? 부신 속질을 만들었다고 그랬지? 설마 아니니? 어쨌든 여기는 시냅스가 없는데 교감신경이야. 부신 속질은 무조건 뭐야? 교감신경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교감신경 원래 시냅스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아까도 얘기한 부분이지만 이게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이게 신경절 이후 뉴런인데 이후 뉴런인데 이후 뉴런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이게 부신 속질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신경절 이후 뉴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 지금. 이해됐지? 어쨌든 교감신경절 이후 뉴런이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뭐가 분비돼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거든. 근데 이 아드레날린이 특이하게 뭘 타요? 혈액을 타거든 이게.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은 그래서 흥분 전달 물질이라 뭐로 취급한다고? 호르몬으로 취급한다고. 알았지? 그치? 물론 이 내용이 개정 전에는 많이 물어봤거든 이거를. 그지? 작년에 EBS에서 한번 물어보더라고 이 내용을. 구조적인 내용도 살짝 익혀두면 나중에 혹시나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됐니?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는 혈당량과 관련된 건 아닌데 아드레날린은 표적기관 여러 개잖아. 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지? 근데 심장한테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혈당량을 높이려는 게 아니지. 이건 심장 박동을 속도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이에요. 이건 나중에 설명해 줄 거고, 어쨌든 여기는 혈당량과 관련된 흐름이니까 간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근데 여러 개의 표적기가 지금 아드레날린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호르몬이 뭐가 있어요? 당, 질, 코르티코이드가 있어요. 또는 코티솔이라고 부르고,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어디서 분비돼? 부신 겉질에서 분비가 되지? 그럼 부신 겉질에서 분비가 되려면 어떤 호르몬이 명령 내려줘야 되네? ACTH가 명령을 내려줘야 되고, 그럼 ACTH는 어디서 나와야 돼?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와야 되고, 그럼 전엽에서 ACTH가 분비되려면 CRH를 간 내에 있는 시상하부가 직접 분비를 시켜줘야 되지. 그렇지? 그러면 당질 코르티코이드 역시 누구한테 명령 내려요? 간한테 명령 내리거든. 그럼 간에서는 한 가지 과정을 통해서 혈당량을 역시 뭐 해주는? 올려주는 현상을 일으켜요. 됐지? 그치?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뭘 잡아야 돼요? 세부적인 과정을 잡아야 되겠지? 됐냐? 이 과정 이제 여기다 좀 표현할게요. 자, 저 과정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소화기 때 다뤘던 영양소 흡수 경로 있지? 그 흡수 경로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소장. 자,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 중에서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 혈관을 통해서 소장 밖으로 빠져나오지? 그지?
근데 이 혈관은 특이하게 바로 정맥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 이 두꺼운 혈관을 간, 분맥이라 하지. 그럼 수용성 영양소가 간을 거쳐 가야 되는 이유가 간이 바로 무슨 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혈당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러지. 여기서 혈당량, 즉 포도당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일부 포도당을 간이 가져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가는 포도당량을 뭐 하겠다는 얘기? 줄이겠다는 얘기네. 그래서 여기를 지나갈 때는 혈관이 간 세포들과 물질관이 또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무슨 혈관 퍼져나가요? 모세혈관을 퍼져나가야 돼. 이렇게 모세혈관이 이제 구물형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오지.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놈들이 나중에 심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거 뭐라 그래? 간정맥이라 하지. 간정맥은 또 다른 소정맥들과 뭐 하게 돼요? 만나게 되지. 그럼 혈관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뭐라 불러요? 대정맥이라고 부르게 되지. 그럼 대정맥은 어디로 가요? 우심, 방으로 가지. 그 다음에 우심실, 그 다음에 폐, 동맥을 타고 어디로 가요? 폐를 지나요. 이거 폐포라 보면 되는 거고, 여기 또 무슨 혈관 퍼져요? 모세혈관 퍼져가지고 기체혈관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빠져나오지. 그럼 뭐예요? 폐정맥이거든. 폐정맥 어디로 가요? 좌심방으로 가요. 그럼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그럼 좌심실에서 빠져나오는 대동맥이 있어요. 그럼 대동맥이 각 기관으로 뭐예요? 갈라지지. 이 갈라지는 혈관들이 소동맥이 소동맥. 그지? 그럼 소동맥의 일부가 어디를 지나가요? 내 머리에 뇌를 지나갈 수 있겠지. 뇌 중에서 간뇌를 지나가요. 간뇌는 나름대로 혈당량 뭐 해놨거든? 설정이 났거든. 여기는 모세혈관 퍼져나가게 되면 간뇌가 혈당량 측정해가지고 나름대로 조절을 유도한다는 얘기야. 됐지? 이때 설정값을 내가 간단하게 몇으로 볼 거냐면 100이다라고 볼게요. 이해되니? 이제 내가 밥을 엄청나게 처먹었어요. 그럼 소장을 통해서 뭐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포도당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겠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극단적인 설명이에요. 매우 극단적인. 그치? 그럼 포도당이 들어오면 간 문맥의 혈당량이 엄청 올라가겠지? 그치? 예를 들면 몇으로 올라갔다 가정하자. 300 올라갔다 가정을 할게요. 그럼 간은 실제 혈당량을 측정할 수가 없잖아. 그럼 실제로는 300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200을 빼진 않거든. 그치? 일단 그대로 몇이 나와요? 300이 그대로 나와요. 일단 간은 바로 얘가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럼 300이 그대로 가지. 이렇게 그대로 어디로 가요? 간내로 가요. 간내가 이제 판단하는 거지. 설정된 값보다 뭐하네? 너무 높네? 뭐 해야 되겠네? 낮춰야 되겠네? 그래서 누구한테? 이자 섬한테 명령 들어가기 시작을 하지. 그러면 이쪽 쪽에 이제 이렇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무슨 관이? 이자 관이에요. 이자관이 중간중에 막 갈라져 이렇게 여기 막 갈라져 있고 이자관 쫓아가면은 소와 액이 분비되는 장소 뭐가 나와요? 이자샘이 나와요. 이자샘. 이제 여기 상피세포가 뭐? 여기 상피세포가 이자샘 세포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자리 세포 집단. 가장자리 세포 집단이 바로 호르몬을 만들어서 뿌려대는 무슨 섬이에요? 이자섬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이자섬에 간내가 무슨 신경을 통한?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드디어 명령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게 됐지? 그지? 그럼 어디 쪽을 좀 확대할 거냐면 이자섬 일부를 좀 확대할게요. 여기를. 됐지? 이게 무슨 섬 세포예요? 이자섬 세포예요. 그러면 이쪽에 무슨 신경이?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흥분되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어떤 물질을 분비시켜요? 아세틸콜린을 분비시키지. 그럼 아세틸콜린의 명령을 받은 이 세포가 드디어 뭘 만들기 시작해요? 인슐린을 만들기 시작하지. 되니? 그럼 인슐린을 누구한테 명령 내려 가야 되니까? 간한테 명령 내리러 가야 되니까 이놈들을 주변에 있는 무슨 혈관으로? 모세혈관으로 이놈들을 뿌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그치? 어쨌든 이게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 여기 보면 대동맥의 일부가 갈라지는 소동맥 중에서는 당연히 어디를 지나가는 게 있어요? 이자를 지나가는 혈관도 있겠지. 그지? 여기는 이자 내로 들어가면 이 모세혈관 되는 거고. 이해되냐? 그럼 이 모세혈관들이 다시 뭉쳐서 뭐예요? 빠져나오지. 그럼 거기에 인슐린이 섞여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인슐린이 바로 간으로 가냐? 그럴 수 없지. 순환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이놈들의 모세혈관은 뭉치면 다시 어디로 가요? 소정맥으로 가거든. 어딜 타? 대정맥까지. 그 다음에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가서 폐정맥 타고 좌심방 좌심실 가서 대동맥 타고 대동맥의 일부가 갈라지는 거지.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간으로 가는 거거든. 이게 무슨 동맥이에요? 간동맥이지. 간동맥을 타고 이제 드디어 인슐린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간한테 가는 거예요. 간에서 명령을 내려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도 무슨 혈관 퍼져 이렇게? 무슨 혈관? 모세혈관 퍼져. 이거 또 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되냐? 여기서까지 이따 설명하고. 하여튼 이런 식의 과정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여기 소당에서 내가 한 달 동안 밥을 굶었어요. 그럼 소당에서 아예 포도당이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극단적이에요. 여기를 몇 수로 봐버릴 거예요? 0으로 봐버릴 거예요. 됐지? 그냥 극단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빠져나오는 보면 여기 몇이에요? 0이라고 볼게요. 실제 0이 될 수는 없는데 그냥 0이라고 보자고. 그럼 쭉 가면 이게 몇이 돼요? 0이 되거든. 간에 깜짝 놀라겠지? 설정되고보다 뭐 하거든? 너무 낮거든. 그래서 혈당량을 높여야지. 그래서 누구한테? 이자섬한테 뭘 통해서? 교감신경을 통해서 명령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무슨 신경이? 교감신경이 됐을 것이고, 그럼 교감신경에서 뭐가 분비돼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지. 이거는 호르몬이 아니지. 이거는 얘가 누구한테? 이자섬 세포한테 명령이 들으면 이자섬 세포가 뭘 만들어요? 글루카곤을 만들어요. 글루카곤을 만들어서 어디다 뿌려요? 혈액에다 뿌려요. 그럼 혈액이 또 뭘 타고? 이걸 타고 심장을 2번 돌아서 간동맥 타고 명령이 들어간다고. 이해되니? 그렇지? 자, 그 다음 이자섬 구성하는 세포는 기능이 완벽히 다 나눠져 있지. 인슐린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세포, 글루카곤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세포. 그래서 여기다 이름 붙여놨고, 인슐린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세포를 베타세포라는 거고, 이걸 뭐라는 거예요? 알파세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알파, 베타는 어떤 생물학자가 임의로 정한 건데 그걸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랬지? 나 같으면 내 이름 썼겠지만. 그렇지?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자섬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보통 그 강의를 보게 되면 인슐린이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보통 표현해버리거든. 왜냐면 어떤 착각이 해버리냐면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간으로 다이렉트로 간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지. 순환 과정 통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령 전달 속도가 뭐 할 수밖에 없다고? 느릴 수밖에 없다고. 이해됐지? 그 다음에 어디서 일어나는 과정 볼 거냐면 간에서 일어나는 과정 볼 거예요. 됐지? 참고로 호르몬들 같은 경우는 다 나름대로 무슨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돼? 입체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가정을 할게요. 인슐린을 동그랗게, 글루카곤을 세모나게, 아드레날린을 네모나게,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오각형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다음 바로 설명할게요. 여기는 어디로 확대한 부분이냐면 여기 간세포, 간 부분의 일부를 좀 확대를 시킨 거고, 그러면 여기 두 세포가 간을 구성하고 있는 간세포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 자, 현재 혈액 속에 이제 포도당이 이렇게 존재할 것이고, 이 포도당의 양을 이제 조절할 예정이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이 중에서 인슐린이 분비돼 가지고 인슐린이 간세포 주변까지 다 가정을 하면 혈액을 타고 이제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인슐린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럼 인슐린이 빠져나와 가지고 애한테 명령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애 입장에서는 애한테 명령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럼 여기에는 뭐와 결합할 수 있는? 인슐린과 결합할 수 있는 인슐린 수용체가 있지. 그지? 인슐린 수용체는 간 세포마다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게 이제 빠져나와 가지고 여기에 찰싹하고 달라붙어요. 달라붙게 되면 이 결합된 신호가 세포 내부로 전달이 되면서 간세포는 드디어 혈당량을 줄이기 위한 세 가지 과정을 진행한다는 얘기지. 일단 가장 핵심은 혈액 속의 포도당 양을 줄이는 거거든. 이걸 가장 먼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인슐린에 의한 간세포의 첫 번째 작용이 혈액으로부터 뭘 끌어와요? 포도당을 끌어온다는 얘기지. 그래야 혈당량이 뭐예요? 낮아지니까. 이걸 끌어와야 혈당량이 낮아져요. 이해됐지? 어쨌든 혈액 속으로 포도당을 이렇게 끌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럼 최대한 많은 양의 포도당을 끌어올려면 간세포 내부에서는 포도당의 저장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 때 설명했듯이 포도당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단당류만으로는 저장 효율성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포도당의 저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당류 형태로 뭐 시켜버려요? 합성시켜버리지. 그래서 우리 동물 세포는 이 다당류 형태 뭘 만들어내요? 글리코젠을 만드는 게 인슐린에 의한 두 번째 효과예요. 이게 첫 번째 효과고. 이해됐지? 그래서 많이 합성할수록 이 포도당을 최대한 많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끌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걸 합성하고 나서도 포도당이 남아돌기 시작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 포도당을 다른 유기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에 관여하는 호르몬도 따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남아돌면 포도당이 남아돌면 이 포도당을 이 간세포 내부에서 직접 없애버려야 되거든. 이걸 다시 버릴 수는 없어요. 왜? 다시 빼면 혈당량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간세포 내에서 이걸 부득이하게 완전히 분해시켜버리지. 뭐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완전히 분해시켜버린다고. 이게 무슨 호흡이에요? 세포 호흡이지. 그래서 간세포에 의해서 유도되는 게 마지막으로 무슨 호흡을 유도시킬 수 있어요? 세포 호흡을 유도할 수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세포 내에서 혈당량을 줄이기 위해서 인슐린에 의해서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거지. 실제 세포 호흡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은 뭐예요? 티록신이잖아. 그럼 티록신의 세포 호흡 목적과 인슐린의 세포 호흡 목적이 서로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 인슐린은 혈당량을 줄이기 위해서 세포호흡 시키는 거고 티록신은 열 생성량을 높이기 위해서 세포호흡 촉진시키는 거고. 이해됐냐? 그래서 티록신에 비해서는 세포호흡에 의한 유도율이 낮을 수밖에 없지.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이 과정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기다가 그대로 뭐 하면 돼요? 정리하면 돼요. 이해됐니?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루카곤 가볼게요. 이제 글루카곤의 생긴 모습 어떻게 생겼어요? 세모나게 생겼잖아, 그지? 그지? 이놈이 뭐예요,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간세포한테 명령 들어가야 되겠지. 간세포는 얘한테 명령 받아야 되니까 이와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간세포들마다 이런 글루카곤 수용체가 다 존재해요. 그러면 글루카곤이 빠져나와가지고 얘한테 찰싹 뭐예요? 달라붙어요. 그럼 이 신호가 세포 내부로 전달이 되면 이제 간세포는 혈당량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겠지. 혈당량을 높이려면 이제 가지고 있는 뭐를? 포도당을 일단 뭐 해야 돼요? 빼줘야지. 그래 혈당이 높아지니까. 이게 글루카곤에 의한 가장 첫 번째 과정이에요. 이제 됐지? 자, 그 다음에 포도당을 최대한 많이 빼내줘야 되잖아. 그래서 가지고 있던 뭐를? 글리코젠을 다시 뭘로 분해시켜주면?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주면 그만큼 더 많이 빼낼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글루카곤의 몇 번째 과예요? 두 번째 효과예요. 이게 됐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도 있지.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도 간세포한테 명령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간세포도 아드레날린에 의한 수용체가 존재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 아드레날린이 결합을 하게 되면 글루카곤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고. 이게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글리코젠이 부족해요. 이게 충분히 분해되고 포도당을 많이 빼줬음에도 불구하고 혈당량을 더 높여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부득이하게 간세포가 가지고 있는 뭐를? 아미노산이나 그 다음에 지방을 뭘로 전환시켜버려요? 포도당으로 전환시키지. 근데 이걸 유도시키는 호르몬이 이런 호르몬들이 아니라 뭐예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빠져나오게 되면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수용체가 있겠지. 그럼 여기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이렇게 찰싹 달라붙으면 이게 세포 내부로 신호가 전달되면서 이게 당질 코르티코이드에 의한 첫 번째 효과가 돼요. 됐냐? 그러면 이게 포도당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 아드레날린이나 글루카곤에 의한 효과로 인해서 포도당을 많이 빼내주게 되면 결국 혈당량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래서 글루카곤이나 아드레날린에 의한 효과 첫 번째, 두 번째를 저기다 정리하면 되고 당질 코르티코이드에 의한 효과 아미노산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킨다. 이걸 저기다 정리하면 끝나요. 됐니? 이제 완벽하게 머릿속에 이게 익혀져야 돼. 이걸 이제 단순히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외움에 있어서 나름대로 원리를 갖고 외우게 되면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죠. 됐니? 그러면 혈당량 조절 과정이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마무리가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해석 들어갈게요. 어디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냐면 간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에요. 그렇지? 참고로 여기서 설명 안 했는데 그 간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호르몬이 인슐린, 글루카곤,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외에 하나 더 있지. 티록신. 그럼 여기는 무슨 수용체도 있어요? 티록신 수용체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지? 그지? 이거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간세포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네. 그럼 현재 화살표 방향으로만 가볼게요. 이건 뭐예요? 합성이야, 분해? 분해지, 분해. 이거는 합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세포흡이지? 분해인데 세포흡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아미노산 지방을 포도당으로 뭐하고 있어요? 전환시키고 있지? 물론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분해 과정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가면 뭐냐? 광합성이지? 간세포는 이걸 할 수가
없지, 동물세포니까. 됐지? 참고로 포도당을 아미노산으로 만드는 거 생태계도 나오는데 이게 질소동화예요. 3단은 물질대사 또 설명했다. 질소동화 자체는 주로 누가 하냐면 생산자가 주로 해줘요. 알았지?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고, 어쨌든 이것만 볼게요. 그러면 이걸 주도하는 호르몬이 뭐예요? 분해한다는 얘기는 포도당량을 늘려서 많이 빼내겠다는 얘기잖아. 혈당량 증가시키니까. 이게 뭐 글루카고나 그다음 뭐 아드레날린이죠, 그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걸 주도하는 건 강질코르티코이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이 혈당량을 높이기 위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현재 여기 합성을 주도하는 게 뭐예요? 인슐린이죠, 그지? 그 다음에 세포 호흡을 주도하는 게 인슐린하고 그 다음에 티록신이 있어요. 그렇지? 티록신의 목적과 인슐린의 목적은 다르다 그랬지? 인슐린의 목적은 포도당을 줄이려는 거고, 티록신은 세포를 통해서 열, 발생량 늘려서 체온을 올리려는 거고. 됐지? 됐냐? 자, 그 다음 이 그래프를 해석할게요. 이 그래프가 막 보면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좀 단순화시켜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Y축이 혈당량이고 여기는 시간이에요. 시간에 따른 혈당량의 변화를 측정한 그래프고, 대충 여기를 혈당량의 무슨 수치로 잡을 거냐면 정상 수치로 잡게. 됐지? 그러면 이 정상 수치를 나름대로 점선으로 표현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혈당량을 조절하기 위한 호르몬의 분비 변화를 역시 시간에 따라서 같이 한번 쫓아가 볼게요. 동일한 시간대지? 이때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 이때 호르몬 중에서 크게 두 가지만 볼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가 뭐 인슐린,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글루카곤. 두 가지만 지금 살펴볼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 시간의 구역을 좀 조건을 좀 다르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크게 두 가지 시간 조건을 만들어 줄게요. 됐지?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혈당량이 정상 수치만큼 그대로 뭐 있다고 가정할 거예요? 유지되고 있다고 가정할 거예요. 원래 뭐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냥 그림상 표현을 한 거고, 그럼 이때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의 이제 변화량을 내가 무슨 양으로 표현할 거냐면 상대량으로 표현할 거예요. 실제 량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그래프가 엄청 많이 이 변화를 엄청 많이 크게 내야 되니까 전부 다 상대량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정상이 이루어졌을 때, 혈당량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의 분비 변화량도 큰 변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뭘 먹을 거예요? 밥을 먹을 거예요. 그러면 소화기를 통해서 포도당이 많이 들어오겠지? 그럼 혈당량이 뭐 하게 돼요? 올라가게 되겠지. 그러면 혈당량이 정상 수치보다 뭐 있어요? 올라갔잖아. 그러면 치상하부가 판단해가지고 뭐의 분비를 늘리기 시작해요? 인슐린의 분비를 늘리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량 뭐 하게 돼요? 같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치? 그럼 인슐린의 분비량이 늘어나는 만큼 혈당량은 뭐 하기 시작하겠어요? 낮추기 시작을 하겠지. 그러면 혈당량이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면 이때 인슐린의 분비량도 똑같이 줄어들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정상 수치로 돌아오게 되면 인슐린도 다시 최초의 상태였던 이 상태로 돌아올 거고.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운동을 했어요. 운동. 됐지? 또 뭐 밥을 굶었다도 상관이 없고. 자, 운동을 하게 되면 정상으로 유지되던 혈당량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지. 왜? 운동을 하면 근육을 많이 써야 되잖아. 근육에서 무슨 양이 늘어요? 세포음량이 늘어요. 세포음량이 늘면 근육세포 내에서 3대 영양소의 분해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지. 그중에서 포도당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겠네? 그럼 근육세포는 부족한 만큼 혈액부터 뭘 끌어와요? 포도당 끌어오겠지. 그러니까 혈액 속 포도당량이 줄어든다. 그치? 혈당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혈당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게 정상도 줄었잖아? 정상 받고 뭐 해야 돼요? 끌어올려야 되거든. 그러면 이때의 상황에서 뭐의 양이 늘어나요?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지? 그래서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늘면 떨어지던 혈당량이 다시 정상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고, 그만큼 글루카곤의 분비량도
감소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면 글루카곤의 분비량도 정상 수준으로 이렇게 뭐한다는 얘기?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여기까지 뭐 충분히 얘기가 될 것이고, 근데 여기서 상황이 여기 상황. 여기 상황에서 인슐린의 분비량이 늘어나잖아? 그러면 반대로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줄어요. 됐지? 인슐린이 줄면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다시 늘어요. 이렇게 각 상황에 따라서 분비량이 완전히 반대로 움직여요. 이게 반대로 움직여야 혈당량을 정상 수준만큼 빨리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슐린이 늘어났거든. 인슐린이 늘어났고 글루카곤이 줄어들지 않으면,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이잖아. 그럼 얘가 분비되는 상황에서 인슐린이 늘면 얘는 늘리려고 얘는 줄려고 그러거든. 그럼 얘가 쉽게 줄이기가 힘들거든. 근데 글루카곤이 같이 줄어버리게 되면 인슐린에 의한 효과가 뭐 한다는 얘기야?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혈당량을 빠른 속도로 뭐 할 수 있어요? 떨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버리잖아. 그럼 이 혈당량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움직여주는 거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늘면은 인슐린의 분비량은 줄어야 돼요. 됐지? 다시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줄면 인슐린의 분비량은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호르몬이 이런 식으로 반대로 움직여주니까 혈당량이 정상 수준하고 달라졌을 때 다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을 훨씬 더 줄여준다는 얘기예요. 이건.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인슐린의 변화 양상하고 혈당량의 변화 양상이 서로 유사하게 나오지.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혈당량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혈당량의 변화 양상을 정확하진 않지만 뭐의 변화 양상으로 보면 돼요? 인슐린의 변화 양상으로 보면 돼요. 그치?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글루카곤의 변화 양상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상황이 있어요. 혈당량 줘놓고 여기 시간대하고 여기 시간대하고 글루카곤의 분비량은 어디가 많이 물어보거든. 그치? 어디가 많아요? 여기가 많거든. 그래프를 반대로 뒤집으면 되거든. 이해됐지? 여기 시점하고 여기 시점하고 인슐린의 분비량 어디가 많아요? 여기가 많거든. 이 혈당량의 변화 고 보니까 인슐린의 변화. 실제 이런 기출문제 있고. 이해됐지? 이런 간단한 건데 기출문제에서 그 그래프 자체를 해석을 애들이 많이 못 해버리더라고. 어쨌든 나중에 또 풀어줄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래프를 보면 여기 설명했던 거지. 여기 뭐 할 때 지금?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더니 혈당량 뭐해? 올라가잖아. 모두 같이 올라가? 인슐린 내려가니까 내려가고 글루카곤은 반대로 움직이지? 됐지? 그래서 뭐 했어요? 운동을 했어요.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인슐린이 떨어지고 있지. 왜? 혈당량이 떨어지니까. 대신에 뭐가 늘어나고 있어요? 글루카곤 늘어나고 있어요. 인슐린의 변화는 곧 뭐의 변화예요? 혈당량의 변화예요. 이해됐냐? 됐지? 이렇게 하면 뭐 충분히 해석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 그래프예요. 됐지? 개정이 되면서 이 그래프 출제율이 엄청 낮아졌지. 지금까지 출제된 적은 지금 한 번도 없어요. 개정이 되고 나서. 근데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파트가 개정 전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요즘 추세가 거기를 좀 자세히 물어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 소화계의 영양소 흡수 경로와 연관시켜서 한번 해석해 보라는 얘기거든. 혈당량 조절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오케이? 됐지? 이거 볼게요. 그럼 여기서의 시간당 뭐의 변화를 측정했어요? 혈당량의 변화를 측정했는데 혈당량 변화 구간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두 군데 있잖아. 가 지점하고 어디 지점? 나 지점에서의 혈당량 변화를 따로따로 측정한 거거든. 그러면 이 혈관은 어디를 측정한 거냐면 간 문맥하고 어디에? 간 정맥에서의 혈당량 변화를 측정한 그래프예요. 그렇지? 그러면 간은 간 문맥에서 측정한 건지 간 정맥에서 측정한 건지를 이제 한번 해석해 보라는 얘기거든. 그럼 내가 밥을 많이 처먹잖아. 많이 처먹으면 이거 나온가? 많이 처먹으면 간 문맥의 혈당량이 뭐하니? 급상승하지. 바로 흡수돼 버리니까. 근데 이 혈당량이 높아졌지만 간을 뭐하게 되면? 거쳐가게 되면 간에서는 바로 혈당량을 뭐하기 때문에? 조절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상 수치에 맞춰서 내보내겠지. 그치? 그럼 내가 밥을 적게 먹었어요. 그러면 간 문맥의 혈당량이 급감소하거든. 그럼 급감소한 만큼 얘가 또 채워주잖아. 그럼 여기서 빠져나올 때는 그만큼 다시 정상 수치만큼 맞춰서 제 대출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황에 따라서 혈당량의 변화폭이 큰 혈관이 어디라는 얘기야? 간 문맥이라는 얘기거든. 간정맥은 간을 거쳐 나오기 때문에 혈당량 변화폭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래프를 보게 되면 변화폭이 큰 게 누구예요? 혈당량 변화폭이 큰 그래프가 가잖아. 가. 나는
적거든. 그럼 간 어디서 측정한 거야? 간 문맥에서. 나는 간 정맥에서. 됐지? 이렇게 측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가가 간 문맥에서 측정한 거구나. 그 다음에 이 나가 어디에서? 간 정맥에서 측정한 그래프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고. 됐지? 그리고 이제 시간별, 특정 시간대별 혈당량의 변화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 시간대를 가정을 하게 되면, 됐지? 간 문맥을 통해 들어오는 포도당량 얼만큼이야? 이만큼 들어오고 있지? 됐지? 간 정맥을 통해 빠져나가는 혈당량이 더 많거든. 됐지? 이걸 구조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를 들면 여기서 50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몇이 나간다는 쉽게 얘기했는데 100이 나가고 있대요. 그지? 50밖에 안 나왔는데 100이 됐대. 뭐야? 나머지 50 어떻게 된 거야? 간에서 줬다는 얘기지. 그러면 간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당 뭐 했다냐? 50만큼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이만큼의 차이죠. 이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만큼의 차이는 어디에서? 간에서 보충해준 포도당량이지. 이해됐지? 그럼 간에서는 주로 이걸 어떻게 보충해줘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주로 이걸 뭘로 해석하냐면 그만큼의 글리코젠이 뭘로?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이게 혈액으로 빠져나왔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됐냐?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글리코젠이 지속적으로 포도당으로 뭐하는 식이야? 분해되는 식이잖아. 근데 분해되는 양이 점점 뭐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을 뿐이지. 그치? 또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럼 이 구간에서 시간이 계속 지나면 간 속의 글리코젠의 양은 계속 뭐하겠니 그래? 계속 감소하겠지. 근데 감소되는 속도가 뭐할 뿐? 속도가 점점 느려질 뿐이야. 이해됐니? 그 다음에 이 시간대를 비교할게. 이 시간대를 보게 되면 현재 간 문맥을 통해 들어오는 포도당이 이만큼이잖아. 근데 간 정맥을 통해 빠져나가는 포도당량이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한 300 들어왔는데 여기서 한 120 나간대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그럼 남은 양 어떻게 됐어요? 간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지. 간 세포 내부로. 그렇지? 그러면 이 차이만큼이지. 이 차이만큼이 어디 세포 내부로 들어온 거예요? 간 세포 내부로 들어온 포도당이 아니라는 얘기지. 간 세포 내부로 들어온 포도당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주로 뭘로 합성될 거라는 얘기예요. 글리코젠으로 합성된 것으로 이제 여기서 그래프는 해석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는 양이 점점 뭐예요? 늘어나지. 늘어나다가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거든. 헷갈리지 말게 늘어나다가 줄어드니까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여기까지 합성되다가 여기서는 글리코젠이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되네? 그런 뜻이 아니지. 계속 합성되고 있는데 합성되는 속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지? 그럼 또 얘들이 과거에 많이 틀렸던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간 세포 내부의 글리코젠 양은 계속 뭐 하겠냐고? 계속 늘어나고 있겠지. 이해됐지? 단 늘어나는 속도가 증가하다가 떨어지는 것 뿐이에요. 됐지? 그럼 다시 이 과정은 어디하고 똑같이 해석하면 돼요? 여기하고 똑같이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이 양이 뭐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죠? 이해됐니? 됐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두 시기 비교해 볼게요. 여기 시기하고 여기 시기를 비교하면 이 두 시기예요. 두 시기 중에서 여기를 A, 여기를 B로 할게요. 두 시기 중에서 인슐린의 분비량이 많은 곳이 어딜까? 이 두 시기 중에서 인슐린의 분비량이 많은 지점이 B겠지, B. 이때는 혈당량 뭐야 돼 지금? 낮춰야 되는 상황이잖아. 여기는 오히려 뭐의 분비량이 많은 시기예요?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많은 시기겠지. 더 자세히 가볼까?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시기에서 글루카곤의 분비량 전혀 뭐예요? 줄어들고 있겠지. 이해됐니? 여기서는 인슐린의 분비량이 증가하다가 뭐예요? 줄어들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됐냐? 오케이? 그래서 이 구조를 알면 이 그래프가 이해가 되고 이거 혈당량 조절 과정하고 같이 엮어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됐지? 기출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 이게. 됐니?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점. 됐지?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 들어가 볼게. 당뇨병의 원인, 뭐 큰 원인으로 보면 혈당량이 정상으로 내려오지 않는 사람이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혈당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혈당인 사람은 혈액 속에 포도당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혈액 속에 포도당이 콩팥에 있는 네프론에서 사구체로 빠져나올 때, 사구체에서 보문 주머니로 빠져나올 때 원료 속에 있는 포도당은 다시 혈액으로 몇 프로 재흡수돼야 돼? 100% 재흡수돼야 되는데 여기 100% 재흡수됨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겠지. 그 한계를 넘어섰다고 그때 이제 베이직 때 표현했어요. 이랬지? 여기는 당뇨병의 원인은 즉 오줌 속에 포도당 섞여 나오는 건데 이거는 주로 콩팥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로 혈당량 조절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 있어요? 제1종 당뇨병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제2종 당뇨병이 있고, 제1종 당뇨병의 원인을 볼게요. 원인. 어떤 식으로 고혈당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 사람은 인슐린이 결핍된 사람이지 인슐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원래 인슐린 혈당량 낮춰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얘기죠. 됐지? 그래서 이 사람의 치료 방법이에요. 원래 고혈당인 사람은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해. 왜? 인슐린이 결핍돼 있잖아. 그럼 이 사람 스스로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치료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인슐린을 주입시켜줘야 되지. 됐지? 보통 병원 가서 안 하고 집에서 혼자 해요. 주사 직접 꽂아가지고.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모두 식습관도 조절해야 되지. 혈당량이 워낙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먹는 영양소 중에서는 단당류, 특히 포도당 함량이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식습관을 굉장히 조절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그지? 그지? 먹기 싫은 것만 먹어야 되거든. 그지? 초콜릿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옆 친구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 친구는 못 먹어요. 그냥 뭔가를 좀 잘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절한 또는 주기적인 운동을 해줘야 되지. 그렇지? 운동을 하게 되면 골격근의 세포음량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혈액으로부터 뭘 많이 가져가요? 포도당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혈당량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제2종 당뇨병이에요. 제2종 당뇨병의 원인은 인슐린은 문제는 아니지? 인슐린은 정상으로 분비되는데 인슐린 무슨 체? 수용체 이상이 생긴 사람이지. 이때 이상인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인슐린 수용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인슐린 수용체 구조 이상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인슐린 수용체 더 이상 결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럼 인슐린 수용체는 누가 갖고 있어요? 간세포가 갖고 있잖아. 그럼 간세포한테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사람은 치료를 인슐린을 넣어줘봐야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지. 이 사람 뭐밖에 없어요? 식습관 조절,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뿐이에요. 되니? 그지? 실제 당뇨병 환자 중에 이 사람이 더 많아요. 알았지? 이게 30% 이게 70% 된다더라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러한 인슐린이 결핍되거나 그 다음에 인슐린 수용체 이상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있냐 이거지? 인슐린의 성분이 뭐예요? 단백질. 인슐린 수용체도 단백질이잖아. 그럼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있지 뭐 유전자, 인슐린 유전자, 그 다음 인슐린 수용체 유전자. 이 유전자에 뭐가 생겨요? 돌연 변이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됐냐? 그래서 유전자 돌연 변이이기 때문에 나는 정상이에요. 근데 내 다음 세대에서는 유전자 돌연 변이로 인해서 내 자식에게서 인슐린 결핍이나 인슐린 수용체 이상으로 인한 당뇨병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평소에 몸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예요. 매점 가서 이상한 거 처먹지 말고. 알았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방어작용도 나오겠지만 실제 현상이에요. 실제 있는 사례고 제1종 당뇨병의 원인으로 자가면역이에요. 자가면역 배웠지? 뭐야? 내 몸의 백혈구가 내 정상세포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거지? 그지? 근데 이 자가면역의 특징이 내 몸의 정상세포를 랜덤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종류만 골라주게 해요. 그래서 특이적이야? 비특이적이야?
특이적인 과정으로 내 몸의 정상세포를 죽여요. 그러면 어떤 백혈구가 내 몸에 있는 이자섬의 누구 세포만? 베타 세포만 골라 죽여버려요. 그렇지? 베타 세포가 사라지니까 결국 인슐린 결핍으로 인한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제1종 당뇨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해되니? 그렇지? 이런 내용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당뇨병의 원인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기도 이제 서서히 이제 문제 출제율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렇지?